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송보의 사진 강좌에서는 라이카와 미놀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무슨 뜬금없이 갑자기 라이카면 라이카고 미놀타면 미놀타지 라이카와 미놀타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또 궁금해하실 분 계신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먼저 말을 다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먼저 한번 뭘 물어볼게요. 여러분, 라이카 카메라와 렌즈가 되게 좋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냐면요, 제가 생각하는 라이카는 좋아요. 렌즈들도 뭐 색감도 뭐 이렇게 부드럽기도 하면서 좋아요. 발색도 좋고 기계도 엠바디 같은 경우는 꽤 좋죠.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너무 비쌉니다, 라이카가. 뭐라 그럴까? 엄청나게 비싸죠? 일본 카메라의 같은 뭐 렌즈에 비해서 50mm도 뭐 한 1,500 가격을 하고요. 과연 이렇게 좋을까, 라이카가?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뭐, 라이카는 이제 전설이 되다시피 했어요. 이제 쓰시는 분들이 전설을 만들어 간 것 같기도 하고, 또 라이카에서 또 그만큼 또 노력을 해서 만들기도 하긴 하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뭐 라이카가 35mm 판형이잖아요. 24, 36mm짜리 필름을 쓰는 그건데, 그게 뭐 일례로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라이카로 찍으면은 4.5 카메라로 쓴 것보다 해상력이 더 좋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말들은 정말로 써보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좀 의심스러워요, 저는. 35mm는 라이카 아니라, 콘탁스 아니라 라이카 할아버지다 하더라도 판형이 큰 거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너무 도가 지나친 전설을 만들어준 것 뿐이고요. 물론 섀도우의 안부 디테일이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라이카 렌즈들이. 자, 그러면 왜 미놀타랑 얘기를 하느냐? 자,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라이카와 미놀타 카메라가 서로 상호 협조를 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라이카에서 미놀타의 기술력을 굉장히 높이 산 거죠. 그전에는 이제 독일에서 일본으로 기술을 전수를 많이 해줄 때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 카메라 메이커들이 독일 카메라 메이커의 광학적인 성능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배워올 때예요. 그게 이제 70년대, 60년대, 70년대 가장 해갖고 뭐 80년대 캐논의 뉴 F1이 나오고 니콘의 F3가 나올 때, 그때 카메라들은 정말로 지금 거와 비교해서 갖고 기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굉장히 너무너무 거의 완성이 됐을 때예요. 그때는 왜 그랬냐면 일본 카메라 메이커들이 이를 악물고 막 개발을 할 때 독일 카메라를 넘어선다. 그게 어느 정점이었냐면 그게 80년대입니다. 80년대 초반에 캐논의 뉴 F1, 판탁스의 LX 바디 또는 니콘의 F3가 나올 때, 그때는 이미 일본 카메라 메이커들이 세계 시장을 서서히 거의 점령을 다 해갈 때입니다. 아주 고가의 카메라 한두 개를 빼놓았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본 카메라들이 굉장히 발전을 거기서, 저는 아마 그 당시가 아마 일본 카메라가 최고의 정점에 올라오지 않았을까 봅니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일본 카메라 메이커들이 장사를 하기 시작해요. 물론 장사였는데 장사 쪽으로 쭉 돌아가는 거죠. 이거 이제 제가 일본의 카메라 5대 메이커하고 독일의 몇 개의 메이커, 또 전 세계에서 유명한 카메라 메이커들의 역사하고 이런 것들을 쭉 살펴드릴 때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 드릴 겁니다, 아마. 자, 그러면 오늘 미놀타는 왜 얘기를 해드렸냐면, 미놀타 카메라 또한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메이커예요.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니가 가져갔습니다. 소니가 이제 소니는 원래 어떤 거죠? 방송용 카메라라든가 이런 비디오 쪽, 또는 뭐랄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워크맨 이런 쪽으로 주력을 했던데, 카메라 산업에서도 방송용 카메라나 이런 핸드캠이라 그러나요? 캠코더 이런 쪽에 주력을 했던 카메라인데, 디카 시장이 되면서 소니도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소니라는 메이커 또한 어떻습니까? 찰상 소자를 독립적으로 만들 수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소니 찰상 소자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갖고 얘네들이 SLR 카메라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SLR 카메라 바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 축적이 저는 안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놀타라는 카메라를 인수합병을 해서 지금 소니가 됐습니다. 그 전에 미놀타는 기술력이 굉장히 앞서 있던 회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놀타를 예전에는 많이들 썼었는데 니콘, 캐논한테 많이 밀렸었죠. 그렇다면 미놀타 카메라가 기술적으로 떨어지는 회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미놀타라는 회사는 참 재밌는 회사예요. 첨단 기술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AF 카메라라고 아시죠? AF. 디카가 나오기 전에 매뉴얼
초점을 수동으로 맞추는 거에서 AF 넘어갔을 때 최초로 상용화를 시킨 메이커가 미널타라는 메이커죠. 알파 7000이라는 모델로 상용화를 시켰죠. 아이스타트 기능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근데 미널타는 왜 그랬냐면 기술을 너무 빨리 앞서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적응을 못한 걸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면 라이카와 미널타. 자, 이거에 대한 관계. 미럴 관계라고 하면은 재밌겠네요. 미럴 관계란 말이 재밌겠네요. 서로 기술을 서로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라이카로 찍으니까 역시 좋아. 근데 미널타로 찍으니까 역시 미널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참 웃기는 거죠. 그게 하나가 뭐였냐면, 라이카 메이커에 CL이란 바디가 있었어요. CL. M6나 이런 M4P 이런 바디들이죠. 거리계 연도식 카메라로 렌즈 교환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똑같이 미놀타 CL이라는 모델이 있었어요. 이게 사실은 미놀타에서 똑같이 만든 거거든요. 이거를 라이카 마크를 붙여갖고 라이카에서 팔았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렌즈가 뭐가 들어갔냐 하면 28mm, 45mm, 90mm 렌즈 이게 세 개를 교환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미널타에서 팔 때는 미널타 CL. 그래갖고 렌즈 명칭은 어떻게 됐냐 하면요. 로코로 28mm, 로코로 45mm, 로코로 90mm. 이런 식으로 표시했었고요. 라이카는요. 마찬가지 CL. 여기는 L마나 이런 식으로 붙여서 팔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똑같은 설계에 똑같은 카메라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분은 미널타 CL 쓰시는 분은 야, 미널타가 확실히 좋아. 이랬단 말이죠. 라이카 CL이 참 좋아.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반대로 미널타 쓰시는 분들도 이거 참 좋아요. 참 좋은데 이거 미널타 좋다 그랬지 라이카만큼 전설을 만들지는 못했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협력을 했던 부분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건 아마 여러분들 지금도 시장에서 보면은 이 시장이라는 게 카메라 시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아마 이렇게 서로 공생공전을 했던 카메라 바디들하고 그다음에 렌즈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냥 재밌을 것 같아갖고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가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그 렌즈들 몇 개를 2편에서 한번 좀 더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